여러분 중 몇 분은 오늘도 월세 이체일을 손꼽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관리비 고지서와 공과금 명세서, 그리고 달마다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월세 금액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 대다수가 실제로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과 각종 주거 실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룸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단순한 주거 비용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여력 자체를 갉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저축도, 자기개발도, 결혼 준비도, 그 모든 계획이 월세 낸 뒤에 남은 돈으로 하겠다는 단서 조건에 매달립니다.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방 한 칸 전세는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를 감당하려면 보증금을 높여야 하는 악순환 속에서 청년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고시원과 쪽방,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고 이는 건강과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관리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며 바로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제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사회에 갓 발을 디딘 청년들은 아직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청년 개인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저출산과 인구 절벽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테크 지식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청 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러한 정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에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전모를 단계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국가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기준과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480만 원에 달합니다. 매달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년에 걸쳐 총 48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청년에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6년에 이 사업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신청 방식의 전면 개편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고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접근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국가사업과 더불어 서울시와 부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국가 사업보다 지원 기준이나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나이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 등 여러 기준이 겹쳐 있어서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국가사업 신청 자격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후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 기준과의 차이점을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사업 신청 자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첫째, 연령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법정 만 나이가 35세라도 실제 만 나이는 34세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 35세가 되는 해에 신청 시점이 생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으로 만 나이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기간 등에 따른 나이 특례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지로 공식 안내나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사업 공고문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 외에도 신청자 본인의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금융재산인 예금과 적금, 주식 등과 함께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역시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로의 모의 계산 기능이나 담당, 공무원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파악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국가 사업의 핵심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사업과 별개로 독자적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특히 두 가지 면에서 국가 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청년을 포용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소득 기준의 완화입니다. 서울시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적용합니다. 이는 국가 사업보다 더 높은 소득 상한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의 생활 물가와 주거비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국가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를 충족해야 하는 반면 서울시는 150%까지 허용함으로써 직장인 초년생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청년들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대상 연령 확대입니다. 국가 사업이 만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서울시 사업은 만 39세까지 대상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30대 중반 이후 청년들, 특히 취업 전환기나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만 35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은 국가 사업에서는 제외되지만 서울시 사업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시 사업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신청 경로입니다. 서울시 사업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원 자격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본인의 수혜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및 기타 지자체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부산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기준과 예산으로 월세를 보조합니다.
지자체별 사업은 각 시도의 재정 여건과 청년 인구 현황에 따라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세 지원 외에도 보증금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거주하는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각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확인 목록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항목은 나이입니다. 현재 본인의 만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해당된다면 통과입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사업의 39세 이하 여부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확인 항목은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무주택이라면 통과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확인 항목은 임차 계약 보유 여부입니다. 현재 월세 계약서가 있고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된다면 통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확인 항목은 소득 수준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또는 근로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확인 항목은 재산 수준입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했을 때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이 역시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위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토교통부 전국 사업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사업 기준에서 소득이나 나이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사업 추가 확인 항목입니다. 첫째, 서울 거주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나이 요건입니다. 만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소득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위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면 서울시 사업 신청을 적극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모의 신청 기능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한 뒤 청년 월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기 전에 이모의 계산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사전에 예상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세한 주의사항. 자격이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면 이제 실제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국토교통부 전국 사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되었으므로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더 이상 신청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 사업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포털 접속 후 청년 월세 지원 메뉴를 찾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를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번에는 필요 서류 목록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의 공고문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기본 신분 확인 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최근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 및 임차 확인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월세 납부 증빙 자료도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서나 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 납부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증빙에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건물 등기 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근로소득원 천징 수령수증 또는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의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지만 기관에 따라 30일 또는 1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발급받았다가 신청이 늦어지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을 아직 옮기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오류에 주의하세요. 복지로나 서울주거포털 등 정부 온라인 포털에서 간혹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라도 월별 마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중복 수혜 금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주거 관련 지원인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나 주거급여 등과 중복이 금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임차 여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 및 수혜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은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기재하십시오. 단계 7. 귀환. 심사 및 지급 과정과 5월 소급 적용의 원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월세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이후의 심사 과정과 지급 방식, 특히 소급 적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심사 과정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기관인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행정정보망을 활용해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정보망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면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몇 주에서 한두 달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복지로 또는 서울주거포털 등 신청 플랫폼에서도 처리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 방식입니다.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은행 계좌로 최대 20만 원이 입금됩니다. 입금 시점은 통상적으로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지며 실제 납부한 임대료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므로 선정된 달부터 24개월 동안 수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자격 요건인 무주택 상태나 소득 기준 등이 변동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중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소급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6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 신청일이 아닌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5월분과 6월분, 7월분을 합산한 금액이 일괄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청이 늦어진 것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소급 기간의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인 소급 시점과 소급 대상 기간 등은 사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소급 적용 여부 및 범위는 지자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연 1회 정도 자격갱신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여부, 주택 취득 여부, 임차 계약 유지 여부 등이 재확인됩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심사를 통과하고 첫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20만 원, 24개월 동안 지속되는 지원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총 480만 원이라는 금액은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저축 여력의 회복입니다. 매달 월세에서 20만 원이 줄어들면 그 금액을 비상금 마련이나 정기적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금액을 꾸준히 저축한다면 다음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 마련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의 회복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매달 이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심리적 여유는 업무 집중도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기개발 투자 가능성입니다. 절감된 주거비를 자격증 취득, 어학 공부, 직무 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어 주거비 부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향후 계획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입니다. 결혼, 창업, 대학원 진학 등 큰 결정이 필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누적되는 지원금은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국 사업 핵심 요약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달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 핵심 요약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서울 거주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 및 기타 지자체에서도 독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 금액, 기간 등은 지자체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기능으로 사전 자격 점검을 권장합니다. 중복 수혜 금지 항목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청년 월세 지원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신청하면 최대 480만 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모의 계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청년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정책 정보와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혜택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